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요. 전 정권을 노린 정치적인 수사라는 야당의 비판에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결정을 두고 초반 격돌한 법사위 국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월성원전 수사와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로 쟁점이 확대됐습니다. 여당은 전 사위 서모 씨 채용 배경과 딸 다혜 씨에게 현금이 전달된 경위를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고 5천만 원 외에 출처 불명의 현금들이 문다혜 씨 계좌에 더 꽂힌 게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남용과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문명 방탄 동맹입니다.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면 야당은 반복된 압수수색과 소환 등으로 검찰이 인권보호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고 검찰이 수사권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피의사실 흘리고 정말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곽상도 전 의원과 조국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이 입증하기 힘든 혐의를 무리하게 수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정권은 가혹한 잣대, 현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수사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를 밝힌다는 원칙론을 반복하며 관계인의 협조 거부로 필요한 경우에만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접 뇌물 성부도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적 의존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별건 수사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절제해서. 여야 공방은 다음 주 대검찰청 국감과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일단 의혹으로 최근 감사를 받은 전주의 모 사립고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질타와 함께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행정실장의 갑질과 수의계약 부당 지시 의혹 등으로 전북교육청 감사를 받은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 해임 처분 요구에도 정년 퇴직 뒤 법인국장으로 다시 근무하게 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자마자 정관에도 없는 9급 법인국장으로 셀프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감사 처분으로 해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인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또 해당 사립고의 이사회 회의록이 미리 작성됐다는 공문서 위조 의혹과 내부 고발을 한 제보자들이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분이 6급으로 일했었을 당시에 일반 공사 계약의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7월 1일 날 업무본장을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9급으로 강등되어 있는 것인데요. 공문 수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해임 의결 당시 행정실장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사학도 좀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청에서 좀 미온적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들려옵니다. 사립학교라서 너무 교육감님이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전북교육청은 철저한 지도 감독에 동의하고 제보자 해임에 대해 지방노동위 구제 신청과 국민권익위 신고 등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사학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개입하기가. 이사회 회의록 조작과 제보자들 좌천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져 사립고 논란이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회 강경숙 의원이 전북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 소재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이나 이사의 친인척 32명이 교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전주와 정읍 각각 8명, 순창 4명, 고창과 익산 각 3명 등입니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법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친인척 채용 등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 채용 등에 대해서는 일벌 백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2024년도 입시와 관련해 한일 장신대를 3차례 조사한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사교육 입시비리 대응 담당관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한일 장신대 입시 관련 시스템과 학내 공문, 학생 정보 등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교수노조는 총장과 보직 교수 등이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의 허위 입학 원서를 접수하고 장학금도 일부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원서 가접수 과정에서 대리 작성이 있었지만 이후 학생이 직접 작성한 원서를 최종 접수했고 장학금 지급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전국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곳씩 나눠 가졌습니다. 내후년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짙어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와 차기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 승리하며 나란히 텃밭을 지켰습니다. 지난 총선 때 돌풍을 일으키며 호남에서 첫 기초단체장 당선을 노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야권 후보 3명이 선거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한 달 살이까지 하는 등 대선을 방불케 했습니다. 영광에 사는 친척과 지인 등에게 투표를 독려해달라는 문자가 등장할 만큼 선거전은 치열했습니다. 결과는 민주당 승리. 하지만 경쟁 후보들의 선전으로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은 선거에서 졌지만 달라진 호남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차기 지방선거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상당한 득표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 하는 점을 확인하는 선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책과 조직 준비 2가지 갈래를 타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면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호남이라고 해서 더 이상 무조건 특정 정당이 무조건 밀어주는 그런 것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 실제로 이번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내후년 전북 지방선거 역시 다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민주당의 호남 독점 체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전북도의회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자며 특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공천 개입, 대선 조작 의혹 등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지켜보는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또 오늘 본회의에서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부가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예산을 2회 연속 큰 폭으로 삭감하며 강사비를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이 입시 중심 교육을 벗어나 예술 분야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 강사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대는 학내의 기업을 유치하고 산학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 철거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다 보니 사업 선정 2년이 지나도록 기본 협약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전주 실내체육관은 과거 프로농구 KCC의 홈구장으로 쓰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선정 이후에도 새 체육관을 짓는 기간을 고려해 2026년 상반기 체육관 철거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KCC가 갑작스레 연고지를 부산으로 옮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업 주체인 LH 측이 최근 체육관 철거에 대한 전주시 확약을 요청한 데 이어 땅 일부를 소유한 전북대 역시 지난달 말 종료된 실내체육관 사용 연장 불가와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전주시에 여러 차례 보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이달 안에 기본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거 이행 계획이 안 나오면 국토부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하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태까지 되는데 이제는 시에서도 좀 이행 계획을 내주고. 이에 대해 전주시는 신축 체육관이 완공될 때까진 대체 공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새 체육관 완공 예정인 2026년 말 이후로 철거 시점을 정해 이달 안에 공문을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학이 만족할 만한 그리고 LH가 만족할 만한 철거 의사를 전달을 하겠다. 10월 중으로 건물이 완공되는 이후에 철거는 가능하다. 프로농구 KCC가 연고지를 옮기는데 빌미가 됐던 실내체육관. 체육관 철거 문제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졌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회장 임기와 예산 등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 대한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제도권 편입을 계기로 체계적인 운영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넉 달 전 군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회장이 사퇴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회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반발을 산 겁니다. 전주시 학운위원장 협의회 역시 예산 운용과 회장 임기 등으로 마찰을 겪었습니다. 당시 전북교육청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회칙에만 의존하는 시군협의회 운영 때문이었는데 전북도의회가 조례를 바꿔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전북도 학운위원장 협의회처럼 시군협의회도 조례 적용 대상으로 개정한 겁니다. 시군 학운위원장 협의회를 도협의회 산하에 두도록 한다는 설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주먹구구식 편법으로 지출하던 예산과 경비도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자료 제출 등 감사 권한도 밝혔습니다. 시군 학교 운영위의 예산, 그다음에 임기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 밖에 사업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의견 개진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선거 조직 악용 우려까지 논란을 키우던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이번 조례 적용으로 어떤 변화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전국교직원노조 전북지부가 오늘 광주교육청 국정감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질 하락 우려를 제기하며 교사 정원 감축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내년 전북 지역 교사 정원을 초등 130여 명, 중등 140여 명씩 줄이려 한다며 현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이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교사들의 불신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들의 현 주소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재외동포 경제인 한상들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화와 은퇴인데요. 이 때문에 차세대 한상 육성과 가업 전수 방안 등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미국 애틀란타 시내의 한 카페. 이른 아침부터 3명의 남성이 모여 고민을 나누고 사업 비결 등을 공유합니다.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30, 40대 재외동포 한인들입니다. 함께 학교를 다니거나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을 보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바로 조금 모디파이해서 쓸 수 있다라면은 주로 소자본 창업이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했던 1세대 한상과 달리 현지 고등교육을 받은 차세대는 언어와 전문 지식, 정보통신 기술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국 문화라든지 그런 K컬처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서
어린 나이부터서도 그런 2세들도 자기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주류 사회의 벽을 허물기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뭔가를 시도를 할 수 있고 빨리 뭔가를 실패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해 배우면서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상태가 미국은 좀 더 이렇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I'm not saying that it's just all easy, but of course, like anything that does happen with that, it's my decision, and it was my choice, and it's just something that I had to really go ahead and go. 미국 애틀란타에는 1960년대부터 한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해 현재는 1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애틀란타의 주거지에서 40년째 영업 중인 식료품 마트. 재외동포가 창업한 마트로 하루 1,000여 명의 고객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Since 2017, so almost about 6-7 years now. About 7 years. I buy mostly produce like vegetables, my fruits and vegetables. They have great. 타지에서 50년 세월을 살아온 아버지는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 해서 미국 온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보통 사람처럼 하다가 이렇게 오니까 우리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도 별로 잘 안 통하고 이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닥쳐 보자 해서 한 것이. 유년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라 대학까지 졸업한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기로 했지만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자라면서 부모가 힘들게 이러는 거 보고 돈은 똑같이 벌고 더 쉽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더 하고. 근무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높은 도소매업보다 전문직이나 사무직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More recent generation tend to be highly educated and claim higher salary. Like for example, the study showed that the children of Korean immigrants, they tend to have a higher rate of education and income by roughly 40% than compared to U.S. population. They usually work in STEM field like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as well as healthcare and finance industry that demand high education and that pays high-paying salary. 기존 한상들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세대들은 상당히 모국에 대한 그런 애정도 강하고 뭔가 모국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일념이 강한데 2세대 한상들을 육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도 많지 않고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현재 전 세계에 진출한 한인 재외동포는 750만 명. 기성세대가 닦은 기반을 차세대 한상들에게 어떻게 전수할지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오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차량 돌진과 폭발, 총기 테러 등 만일의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열리는 전북대 등 전주 일대에는 재외동포 경제인 등 국내외 기업인 3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전북경찰 직장협의회가 오늘 전북도청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선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남원 지역은 훈련 시설과 헬기장, 사격장 설치에 제한이 없고 고속도로와 KTX 등 교통 기반을 갖춰 이동이 편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와 전남, 부산, 대구의 경찰 직장협의 회원들도 참석해 남원 유치에 힘을 실었습니다. 현재 제2중앙경찰학교의 후보지로 남원과 충남, 아산, 예산 세 곳이 경합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옛 대한방직터와 전주 종합경기장, 아중호수 개발 사업을 포함한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법적 다툼이 없도록 재상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주 도시계획 일부 변경안을 수정 수용으로 의결했는데 당시 위원 30명 중 16명만 참석해 정족수 충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주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 창원 진해야구장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18세 이하부 야구 소프트볼 결승 경기에서 부산 경남고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9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